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운동에서 이제 식단인 부분, 식단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보디빌더 식단들 보고 이렇게 따라 해야지 하고 처음부터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전 단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보디빌더처럼 식단을 잘 할 수 있을까에 그 전에 준비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규칙은 8가지 정도인데요. 네, 하나하나씩 진짜로 따라 하시면은 이제 뭐 차후에 후에 뭐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신다거나 뭐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고 하시거나 그렇게 할 때 조금 더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규칙에서는 칼로리 계산이나 뭐 탄단지 비율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8가지 규칙 정도만 잘 지켜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 이제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매일 아침 식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침 식사할 시간이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돼요. 아침 식사라 해서 뭐 8첩 뭐 10첩 해가지고 12첩 이렇게 반찬 다 차려가지고 이렇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닭가슴살 2덩어리 뭐 1덩어리 이런 거 봉지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뜯어가지고 데우고 뭐 오트밀 이렇게 따뜻한 물에 이렇게 얹혀놓고 데우고 그 다음에 뭐 지방으로는 아몬드, 구운 아몬드 이렇게 뚜껑 열어가지고 몇 개 주워 먹으면 되는 건데, 그 시간이 없다면은 그냥 한 10분 일찍 일어나세요. 그 10분 일찍 일어나면요, 그거 준비하는데 5분이에요. 닭가슴살 냉동실에서 꺼내요. 그래, 꺼내서 이제 뭐 전자레인지 돌려놓고 오트밀 물 부어놓고 씻고 나와요. 씻고 나오면 다 돼있죠. 그 뜯고 오트밀 이렇게 딱 하고 먹고 그거 하면 끝인데 뭘 그게 어렵다고 그걸 못합니까? 왜 아침 식사를 해야 하냐면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이 확실히 체지방률이 낮아요. 건강한 체지방률에 가깝습니다. 네, 이거는 실질적인 그런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믿으시고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직접. 네. 그 다음에 아침 식사는 매일 아침 방출되는 이렇게 호르몬 중에 하나인 코티솔 호르몬, 좀 억제시키는, 이제 그만 나와라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코티솔 호르몬이 아침에 이렇게 계속 분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가지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당 상승입니다. 혈당 상승해서 인슐린 분비 증가, 그래서 또 인슐린 저항성 생길 수 있고, 그게 또 이제 심화되면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면역력 저하, 세 번째로는 식욕 증가 및 비만, 네 번째로는 이제 코티솔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면은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 호르몬 이쪽 수치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몸, 건강한 신체, 육체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이 호르몬을 아침에 덜 나오게 해야겠죠. 그런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헐적 단식을 이제 반대하는 이유도 있는 거죠. 간헐적 단식이라면 일반적으로 아침 식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또 뭐 댓글에 이렇게 달릴 수 있죠. 아침 식사도 하는데요, 간헐적 단식 아침 식사 하는 건데요 이러면은, 그럼 그게 뭔 단식이야?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뭐 저녁도 먹고 이러면 그게 뭔 간헐적 단식이야? 그럼 뭐 식단이지. 두 번째로는 2시간 3시간마다 이제 식사를 하라 이겁니다. 뭐 2-3시간마다 식사를 하라고 해서 뭐 이렇게 진짜 뭐 우리가 삼시세끼 먹을 때 그 한 끼 중에 칼로리량 뭐 비중 이걸 먹으라는 게 아니라요, 하루 먹는 섭취하는 총 칼로리량 거의 유사하지만 그거를 쪼개라는 거예요. 네, 6끼 7끼로 쪼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식사를 오랫동안 안 하거나 계속 하거나, 그러니까 입에 계속 달고 사시는 분들 있죠. 그럼 뭐 설탕이나 뭐 사탕이나 뭐 과자 같은 거 계속 뭐 일하시면서도 집어 드시고, 뭐 어디 갈 때도 사탕 물고 다니시고, 뭐 인스턴트 그 뭡니까 달달한 거 그 커피 막 이런 거 홀짝홀짝 하시고, 그렇게 항상 이렇게 생활에서 혈당 수치가 높게 유지되시는 분들 굉장히 안 좋고요. 또 아침도 거르고 점심까지 거르고 있다가 점심 먹고 또 이렇게 계속 거르다가 저녁 밤에 또 이제 야식으로 이렇게 드시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저혈당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마다 식사를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시면은 뭐 식사 클 필요도 없어요. 뭐 귀리 뭐 볶음귀리 한 줌, 뭐 감자 쪼매난 거 하나, 그거랑 뭐 프로틴 쉐이크 1컵 뭐 이렇게 먹어도 괜찮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먹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먹어도 괜찮으니까 2시간 3시간마다 먹으라는 이유는 이제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네, 그 다음에 신진대사도 높여서 이제 우리가 비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좋은 몸이 굿 쉐이프를 얻을 수 있게 굉장히 도움을 준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매 끼니마다 이제 단백질을 좀 넣어주라
이겁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TF라고 하죠. 뭐 소화나 이런 과정에서 열 효과가 있습니다. 열이 좀 납니다. 그래가지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칼로리를 넣었으면은 이제 70칼로리, 나머지 30칼로리 정도는 이제 소화하고 뭐 태우고 이런 상황에 그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소모가 됩니다.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 지방 같은 경우에는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백질로서 이제 칼로리 섭취를 한다면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됩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 아니면은 비필수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소화되고 이제 분해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인체가 이제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지방보다 좀 더 오랜 기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식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칼로리가 함유된 음료를 먹지 마라. 이게 좋게 말해서 칼로리가 함유된 음료지, 다시 말하자면 술 먹지 말라고, 뭐 또 술이랑 또 뭡니까,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탄산음료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 제로 콜라, 뭐 제로 사이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물어보시는데, 그건 칼로리가 없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괜찮아요. 그렇게 단 거 먹으면은, 그러니까 인공적인 조미료들 넣어가지고 그렇게 달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달게 만들면은, 이제 칼로리가 없는 듯 달게 만들면은 뇌가 더 단 걸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단 거를 너무 못 참겠어서 제로 콜라를 먹었다 그러면 더 단 게 땡겨요. 결과적으로 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 거, 뭐 소주, 뭐 맥주 이런 거 좀 끊으셔야지. 많이 그래요. 그 알코올, 뭐 소주, 맥주는 가끔 가다가 뭐 드시는 거는 괜찮겠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그 설탕 음료들, 단 음료들 정말 독국물입니다.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끊으세요, 제발. 끼니마다 야채나 과일을 좀 드시면 좋아요. 이제 야채나 과일 먹으라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 계시냐면은 햄버거 이렇게 시켜놓고 햄버거 안에 그 양상추 같은 거 그 한 줄 들어간 거 있잖아요. 토마토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 그거 먹고 나는 야채를 먹었어. 그러면 좀 지나치지 않나? 그런 거 가지고 야채를 먹었다 하는 것은. 이 슬라이스 이거 된 거 가지고 뭘 먹어. 그 샐러드 한 접시 이렇게는 먹어야죠. 거기 야채들 이렇게 쌓아놓고 그 정도로 양을 좀 많이 먹으라 이 말이에요. 좋은 거니까. 야채나 과일에는 다양한 비타민, 다 설명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미네랄, 무기질 이런 거 얼마나 좋은 것들 많은데요. 그게 그 정도는 먹어야지 섭취가 되지. 그 햄버거 사이에 극히 일부분 그 토마토, 그 양상추 이거 가지고, 그리고 그 햄버거 먹으면서 패티가 빠지면 패티는 죽어가지고 다시 넣으면서 양상추 떨어지면 안 죽잖아요, 다시.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그러니까 일부러 야채나 과일 같은 거 좀 많이 챙겨 드시라. 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분질,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효과적인 섭취 시간이 운동 직후, 운동 후 한두 시간 사이 정도거든요. 왜냐면 그 외에 이렇게 활동량이 적을 때, 뭐 아침에 가만히 앉아서 이 업무 볼 때나 뭐 이제 오후에 점심 드시고 나서 이렇게 또 업무 보실 때, 이때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하는 것은 썩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축적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운동 직후에 이렇게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근데 이 탄수화물도 그냥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그 좋은 탄수화물 있죠. 또 이제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뭐 좋은 탄수화물이라면은 달달한 설탕 같은 거 말하시는갑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알죠? 더 설명하기 싫어요. 이거는 운동 직후에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이제 고갈된 글리코겐을 보충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근육에 이제 영양분 보충하고, 뭐 이러한 기존으로 이제 운동 직후에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긍정적으로 좋게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7번째로는 지방을 드시라는 겁니다. 나는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지방 안 먹어. 뭐 삼겹살 안 먹어. 뭐 이제 뭐 올리브유 이런 거 안 먹어. 뭐 고기 구울 때도 기름 안 둘러 먹어.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는데, 지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무작정 섭취하는 건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지방 이제 포화지방, 단일 불포화지방, 다중 불포화지방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3분의 1, 총 하루 지방 섭취량에서 3분의 1씩 이렇게 드시면 좋은데, 지방이 지방이 성호르몬, 그러니까 여러가지 호르몬을 만드는 기본적인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그 건강에 여러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섭취를 안 하거나 뭐 매우 심하게 제한하게 되면은 오히려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건강에도 안 좋고 근육 만드는데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꼭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 식단을 보면 이제 올리브도 먹고 피쉬오일도 먹잖아요. 오메가도 먹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육류에 굉장히 많은 지방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그 일반적인 식단에서 잘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불포화 지방산들, 단일이든 다중이든. 근데 저는 단일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로 섭취하고 있고, 다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메가, 피쉬오일 해가지고 이제 알약으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면역력 강화나 뭐 여러 부분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무조건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방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미루고 제한하고 없애고 하다 보면은 더 비만해질 수 있어요. 더 지방을 축적할 수도 있어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칼로리나 뭐 비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필요로 한 그 칼로리랑 필요로 한 비율, 탄단지 비율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8가지, 이번 게 8개니까 8가지 이것만 충분히 잘 지키셔도 훨씬 더 몸이 발전할 수 있어요. 이 8가지를 마스터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자기 몸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칼로리 계산도 할 수 있고 비율도 따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